안녕하세요, 은근말입니다. 제가 어제 슈가리라임으로 변신한 어더블라임 맞짱 뜨는 귀여운 영상을 한번 올렸는데 거기에 입힌 옷이 바로 이 옷이에요. 슈가리라임을 사실 저는 제일 구하고 싶었어요. 근데 구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제 딴에는 어더블라임을 최대한 슈가리라임 느낌으로 내고 싶어서 가발도 이렇게 파마를 해주고 옷도 최대한 느낌을 비슷하게 해봤는데요. 슈가리라임이 입었던 옷은 3mm 체크예요. 제가 만든 옷은 2mm 체크로 만든 거라 느낌이 더 다르고, 2mm 체크가 3mm 체크는 좀 은은한 느낌이면 2mm 체크는 경쾌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치마랑 같이 만들어 주었는데요. 이 색깔로 똑같이 만들까 하다가 우리 아이들도 이제 여럿이니까 색깔 좀 다르게 보이기 쉬운 걸로 해서 핑크색으로 똑같은 체크고 똑같은 원단이에요. 단지 색감만 다른 걸로 지금 보여드리려고 해요. 먼저 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패턴이 필요해요. 패턴은 이걸 참 만드는 걸 알려드려야지 하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완벽하게 숙련공이 아니라 인형 옷 패턴 만드는 책들 같은 거 많이 팔거든요. 그런 것들 보시고 패턴을 뜨시고, 팔 같은 경우 지금 소매가 왜 이렇게 넓으냐면 주름을 밑에 넣을 거라서 이 위에도 주름 넣고 밑에도 주름 넣을 거라 이렇게 폭이 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패턴을 2장 떠두시고요. 카라 같은 경우 제가 기존에 카라 작업을 잘 안 했어요. 왜냐면 카라는 게 은근 일이거든요. 근데 카라를 내면 아무래도 좀 더 옷이 뽀대가 나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좀 카라 작업을 좀 하는 걸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카라는 이런 식으로 패턴이 되어 있고, 카라 같은 경우는 한 겹으로 하지 않아요. 2겹으로 해요. 왜냐면 카라에 힘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얇은 안감지와 이 겉감지를 해서 2장을 만들어 놓으셔야 되고요. 상의 패턴은 이렇게 길게 하셔도 되고 짧게 하셔도 되는데, 원피스 만들 때 상의가 길면 이쁘지가 않아요. 제가 한번 해보니까 이쁘지가 않아가지고 상의 패턴을 최대한 짧게 두시는 게 오히려 옷을 만들었을 때 예쁘다는 거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치마를 사용할 건데, 주름 치마를 사용할 때는 우리 리나슈슈의 기준으로, 리나슈슈가 허리가 11 정도, 11cm 정도 되나봐요. 그 아이들의 쓰는 용도가 40cm까지 벌어져야 돼요. 50cm, 60cm까지 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주름 치마를 만들 때는 굉장히 많은 원단이 4배 이상이 필요하다. 거 좀 이해해 두시면 좋고요. 저는 이제 원단도 재단을 했으니까 한번 이제 미싱으로 하는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의를 먼저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성향에 따라서 다르겠죠, 판단은. 저의 경우는 소매를 밑단을 먼저 마감해 버리고 그 다음에 위에 어깨 좀 이렇게 뽕을 주려면 이런 걸 좀 이렇게 하는 편인데요. 이거는 손바느질로 하셔야 돼요. 왜냐면 미싱으로 했다가는 더 피곤해요. 조그만 간격으로 홈질을 하셔가지고 이거 이렇게 살짝 어깨뽕 나오도록, 홈질은 체크가 지금 2mm 간격이잖아요. 2mm 간격으로 콕콕콕 넣으셔서 어깨품 정도 넣으시고요. 밑단에는 지금 일자바퀴를 한 다음에 저는 지금 양면 테이프, 이거 양면 테이프라고 하긴 뭐하구나. 실크 심지로 이렇게 해주었어요. 실크 심지를 사용하게 되면 안감을 쓰지 않아도 되고 말아받기를 하지 않아도 되고 편한 점이 굉장히 많거든요. 실크 심지 이렇게 얇게 해가지고 파는 것도 있으니까 이런 걸 한번 써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카라 부분은 한쪽씩 하셔도 되는데 그것보다는 이렇게 양쪽으로 해서 동시에 해버리는 게 훨씬 편해요. 그래서 지금 저는 여기 지금 카라의 끝면, 목 부분 빼고 카라의 끝면을 박음질 해주었어요. 이제 이걸 뒤집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그리고 요 목 부분은 같이 목에다가 목 마감할 때, 상의 마감할 때 같이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지금 두껍잖아요. 이런 경우 핑킹 가위로 쭉 잘라주신 다음에 뒤집으면 훨씬 깔끔하게 잘 뒤집히고, 또는 가위밥을 주셔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핑킹 가위로 수접을 깔끔하게 오려버린 다음에 뒤집으면 가위밥을 주지 않아도 마치 가위밥을 준 것처럼 잘 잘리고요. 이 끝선에 가깝지 않게 약간의 여유 두고 자르시면 돼요.
보통 인형옷을 만들 때 소매는 두 가지인데요. 이렇게 이걸 커프스 소매라고 해요. 커프스 소매는 소매 외에 이렇게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손목단을 따로 만들어서 겹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의 과정이 더 필요하겠죠. 아무래도 요것도 만들고 요걸 잘라서 또 이어야 되니까요. 근데 완성선은 조금 더 깔끔한 느낌이 들고요. 얘는 고무줄로 했어요. 고무줄로 어떻게 하냐면 다이소나 이런 곳 가시면 고무줄 3mm짜리 팔거든요. 간혹. 또는 대부분 이렇게 패션 원단 파는 곳에서 판매를 해요. 이런 걸 쭉 눌려가지고 원단에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무줄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막 오그러드는 성향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쭈글쭈글한 이렇게 되고, 우리 그 아이들 인형 옷들 보면은 이게 더 많아요. 훨씬 더 간단한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소매 작업은 이렇게 하시는 게 조금 더 편하고, 또 하나는 이렇게 약간 볼륨 같은 것도 약간 있으니까, 이 두 가지 작업이 있으니까 이걸로 비교해 보시고 원하시는 걸로 하시면 좋고, 저는 오늘 고무줄로 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소매를 하기 전에 먼저 몸판 여기 연결한 후에 몸판 어깨끈으로 연결하고 바로 저는 카라를 달았어요. 카라를 달을 때는 카라의 겉, 몸판의 겉을 위에 올리고 이 목 부분을 이렇게 박음질로 하는 거예요. 그럼 보이잖아요. 어떡해요? 이걸 안으로 접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걸 할 때 주의할 점이 뭐냐면, 카라가 움직이지 않도록 카라를 이렇게 시즌핀으로 고정을 완전하게 해두고 몇 번씩 돌아가면서 해주시고요. 우리는 옷을 아무리 미싱으로 만든다 하더라도 미싱이 빠르기 때문에 어쩌면 이런 작은 라운드 같은 경우 힘들 수 있어요. 이럴 때는 땀을 천천히 두 땀하고 멈추고 두 땀하고 멈춘다든지 자신의 페이스에 맞게끔 하셔야지, 남들이 빨리 한다고 우르르 뱉다는 대량 사고 납니다. 천천히 카라 부분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뒷면을 잇는 거죠. 제가 아까도 소매에 이 실크 심지 단 걸 보여드렸는데요. 실크 심지를 사용하면 너무 편해요. 뭐라 그럴까, 말아받기를 하는 게 초보분들에게는 쉬운 과정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말아받기는 실수가 많이 나게 돼 있어요. 그게 좀 약간 노루발에 따라 조금 달라서 랍발을 쓰기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인형옷 같은 경우는 이 뒷단 같은 경우 좀 더 깔끔하게 하기도 하고 어떤 좀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실크 심지로 마감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것 같아요. 치마 밑단도 그렇고 이런 좀 보강할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은 이렇게 실크 심지를 한번 사용해서 해보세요. 그럼 저는 이제 카라를 뒤집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존에 작업하면서 다른 것들은 자세히 보여드렸는데 카라 부분을 자세히 보여드리지 않아서 오늘은 카라를 좀 중심으로 보여드리고 있어요. 가위밥을 넣는다는 건 이렇게 약한 4mm, 3-4mm 간격으로 자잘하게 넣으셔야 돼요. 보세요. 벌리면 이렇게 찢어지게끔. 안 그러면 이게 뒤로 넘어가질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뒤로 확 넘기는 거예요. 얘를 확 넘기면 겉에서는 이게 안 보이죠. 이 심이 안 보이도록 착 넘겨가지고 그 뒤에 실크 심지로 마감하는 것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카라를 다 달고 나서 겉면은 이렇게 깔끔하게 카라가 된 반면 속은 막 가위밥을 넣고 막 그렇게 했기 때문에 되게 지저분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감추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는 안감을 하는 게 이상적이긴 한데, 안감을 하려면 작업을 또 해야 되고 인형옷이 경우는 두꺼워지기도 하고요. 베이비돌 같은 경우는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6일돌이나 또는 구체관절 유딩이 사이즈 같은 경우 몸통이 작은데 막 옷이 두꺼워지면 안 이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필요한 부분만 실크 심지를 다는 거예요. 실크 심지로 이렇게 목 부분을 할 때는 가위밥을 이렇게 적당히 줘서 라운드로 펴지게끔 해서 여기를 이렇게 꾹꾹꾹꾹 눌러주면 여기도 단단해지고 보강이 되면서 그 지저분한 것들이 싹 사라지잖아요. 막 지저분한 것들 실밥 같은 게 안 보이니까,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자, 카라를 마감했으니까 이제 저는 소매를 달아보겠습니다. 인형옷에서 어쩌면 가장 어려운 부분은 소매를 다는 것 같아요. 소매 없는 민소매,
원피스나 나시는 굉장히 쉬운 반면 소매가 있으면 왠지 어렵게 느껴지고 막 그 과정들이 이제 복잡하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 이유가 소매는 라운드 곡선이잖아요. 직선 바퀴가 아니라 라운드를 라운드로 연결하기 때문에 아몰과 소매의 아몰을 연결해야 되는데요. 이때는 이 약간의 핀셋으로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핀셋으로 하게 되면 바늘땀이 살짝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 살짝 보이시면 시침질로 이렇게 살짝 간 거 보이시죠? 이렇게 시침질로 대략적으로 이 부분을, 소매 부분을 연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이게 시침질은 간이잖아요. 제대로 된 미싱으로 박으시거나 또는 꼼꼼하게 박음질로 소매 부분을 연결해 주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핀셋으로 하셔도 좋고, 또는 핀셋 나 무서워 라고 시간 조금 걸릴 수 있지만 실로 하시면 안전하게 예쁘게 박음질을 하실 수 있어요. 이제 소매를 몸통에 달았어요. 소매를 몸통에 달으니까 좀 옷같이 느껴지죠. 카라도 달고 소매도 달고 긴팔 블라우스의 어떤 느낌을 이렇게 해서 밑단을 마감하면 블라우스가 되는 거고요. 블라우스를 할 때는 원피스보다 요 단을 좀 길게 해야 돼요. 왜냐면 허리폼으로 가니까요. 근데 원피스를 만드실 분들은 이게 길면 안 예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짧은 거예요. 셔츠를 만들 거면 좀 길게, 원피스를 만들 거라면 조금 짧게, 허리보다 위, 허리보다 아래 이렇게 구분지어서 생각하시면 좋고요. 뒤를 보시면 뒤는 조금 막 그래요. 깔끔하진 않아요. 원래 이렇게 소매를 마감하게 되면 여기를 좀 뭐랄까요, 예쁘게 마감할 수 있는 오버록 처리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근데 오버록을 하려면 미싱이 또 지원이 돼야 되고 그게 안 되는 경우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살짝 안 보이는 걸로 넘어가는 게 좋고요. 이제 뒤를 저희는 소매와 몸통을 연결하는 기역바퀴를 하면 돼요. 이제 그 과정도 보여드릴게요. 네, 이제 팔 소매와 몸통을 연결할 때는 같이 한 방에 해결해요. 그래서 기역자 바퀴를 하는데, 요것만 박으려면 요거 받고 요것만 받고 그게 좀 은근히 번거롭거든요. 그래서 한 방에 보통 하고요. 지금 보시면 제가 핀셋을 꽂아놨죠. 이 핀셋은 시침질을 대신하는 역할이에요. 누구는 시침질 편하신 분들은 시침질로 하셔도 되고, 이런 직선인 경우는 핀이 간단해요. 그리고 아몰 같은 경우는 시침실로 이렇게 가는 게 조금 더 수월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뒤를, 그리고 이거 겉과 겉을 마주보게 하니까 겉과 겉이 마주봤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뒤집어진 면에다가 이렇게 꽂으셔야 돼요. 이 부분을 간혹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알려드리는 거예요. 양쪽 다 이렇게 해서 바꿔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소매를 마감한 뒤에는 이렇게 핑킹 가위로 끝선을 실접도 조금 남기고 잘라주시면 좋은데요. 이렇게 하면 가위밥을 남기지 않아도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핑킹 가위, 제가 다이소 핑킹 가위 한번 보여드렸었거든요. 그거 사용하시면 되게 좋고요. 절단력도 꽤 좋은 편이에요. 그리고 가위를 오래 쓰는 팁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종이가위는 종이가위, 원단가위는 원단가위 하나만 정해서 자르셔야 돼요. 원단 자르고 종이 자르고 막 그럼 가위가 망가집니다. 종류는 딱 하나로 정하셔가지고 이렇게 원단 핑킹 가위 파니까 요걸로 이렇게 끝선 정리해 주는 거 해보시면 되게 유용하고 좋아요. 자, 뒤집어 보여드릴게요. 이제 뒤집었어요. 상의에 고무줄 소매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나왔습니다. 이 과정이 제일 어려운, 어쩌면 원피스 만들기에 어려운 과정이고요. 치마 만들기는 이거에 비해서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만드셨다면 80% 완성하신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치마 만드는 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런 레이스가 있다면 레이스를 활용해 보세요. 레이스를 어떻게 활용하냐면 밑단에도 활용하지만 이렇게 가슴 부분에 이렇게 덧대주시면 돼요. 이거 완성 다 하고 나서 하셔도 되니까 이게 없을 수도 있고 또는 잊어버렸을 수도 있고, 레이스 작업 같은 경우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저 보세요. 여기 속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겉에서 살짝, 그리고 시침질로 그냥 마감해 주셔도 되고, 또는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간단히 붙이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올풀림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레이스를 한번 붙여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지금 이 레이스를 제가 왜 더 보여드리냐면, 얘는 지금 이렇게 두 가지 양쪽에 레이스가 있죠. 얘를 가운데 샥 잘라요. 그러면 레이스의 2겹이 돼요. 이제 보세요.
이런 반쪽씩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같은 가격이라면 이렇게 된 걸 사는 게 반 나눠서 쓸 경우 2배가 되니까 저는 좀 좋아서 이거를 제가 활용한 게 바로 얘예요. 반 나눴다는 거죠. 반씩 나눠서 하나는 윗단 하나는 아랫단에 달았습니다. 레이스는 이렇게 활용하셔도 좋고, 지금 얘는 지금 앞치마에서 보이질 않는데 아까 제가 위 상의에 하는 거 보여드렸죠? 요걸 하는 게 좋으신 분들은 이렇게 해보세요. 자, 이제 상의가 끝났으니까 하의가 남았죠. 치마의 경우는 아이 허리에 4배 정도의 원단을 자르세요. 그 다음에 밑단은 이렇게 말아받기를 하셔도 좋고, 저는 말아받기를 하지 않고 요즘엔 말아받기를 잘 안 하고 있어요. 일자받기로 그냥 쭉 박아버려요. 근데 그러면 이제 끝단이 시접 처리가 안 되죠. 그럴 경우에는 요 실크 심지로 이렇게 쭉 마감을 하게 되면 치마의 밑단에 힘도 들어가면서 아주 깔끔하게 마감이 되거든요. 요렇게 생겼어요. 실크 심지가 평면으로 된 것도 있고, 요즘엔 이렇게 1cm 폭으로 된 것들이 있네요. 이거 너무 편하고 좋아요. 구입하실 때 얘는 정말 꼭 구입하셔서 이 인형옷 만드실 때 마감할 때 써보시길 바라고요. 1차로는 이 끝단 마감을 하시고, 2차로는 선택인데 레이스를 다는 거죠. 밑단에 달거나 뭐 중간에 달거나 하는 거고, 제가 아까 레이스 잘라서 쓴다고 그랬죠? 레이스 잘라서 쓰면 이렇게 2개의 레이스가 돼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가 똑같이 된 걸로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잘라서 쓰셔도 되고요. 저 지금 밑단에 이렇게 레이스 처리했잖아요. 레이스 받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레이스를 이렇게 밑단과 여기 중간에 달아주시고요. 더 레이스를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저는 지금 딱 요만큼만 있어서 이렇게 달았고요. 그 다음에 이 옆면 있죠. 이 옆면을 레이스를 다 단 후에 마감을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밑단 마감한 것처럼 여기도 그냥 일자받기 한 다음에 여기 옆면에다가 실크 심지를 이렇게 해주시면 깔끔하고 힘이 있어요. 힘이 있다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원단이 너무 야들야들해서 좀 이렇게 울잖아요. 그런 것도 싹 잡아주고 굉장히 좋아요. 자, 이제 마지막 남은 작업은 얘를 이제 주름 노루발로 바꿔줘야 돼요. 전 지금 일자받기 노루발이죠. 주름 노루발로 바꾼 다음에 주름을 자글자글 주는 거 보여드릴게요. 주름 노루발로 바꾼 경우에는 장력을, 위실 장력을 9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실담은 2.5에서 3 정도, 3.5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3 정도가 적당한 선 같아요. 그렇게 맞춰놓고 하셔야 됩니다. 주름 노루발을 이제 쭉 사용해서 주름을 잡게 되면 이렇게 자글자글하게, 진짜 자글자글자글한 주름이 생겨요. 제일 주름이 잘 잡히는 건 손주름이라고 해서 홈질을 한 다음에 실을 쭉 당기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아주 촘촘하게 쫙 당겨지기 때문에 60cm의 원단을 11cm로 확 줄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짤짤하게 가는 주름도 있고, 주름 노루발에 따라서 요 노루발이 아닌 좀 더 그렇게 공원용 노루발 같이 생긴 거 있어요. 그걸 사용하면 더 짱짱한 주름이 생겨요. 저는 근데 이 정도 주름이면 만족해서 이 노루발을 사용했고요. 요 노루발과 공업용 노루발처럼 생긴 점 하나 딱 있는 그거랑은 좀 다른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 이제 남은 거는 바로 우리 상의 만들었잖아요. 상의와 얘를 연결해서 원피스로 만드는 거고, 이 작업은 아주 어렵진 않아요. 직선바퀴로 쭉 연결해서 핀셋으로 꽂으면 돼요. 하고 보여드릴게요. 이제 인형은 원피스에 치마와 상의를 연결해야 되는데요. 치마와 상의를 연결하는 거는 홈질로 이렇게 하셔도 되고, 박음질로 천천히 하셔도 되고요. 미싱으로 하는 게 아무래도 허리 부분이니까 좀 튼튼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를 보시면, 아이고, 이 상의 부분에 아랫단이죠. 상의 부분의 아랫단과 치마의 허리단을 이 핀으로 쭉 고정해 준 거예요. 핀을 많이 꽂았나 싶기도 하지만 이렇게 많이 꽂으면 아무래도 오타날 일이 없죠. 미스날 일이 최소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핀을 최대한 활용하시는 걸 저는 초보분들에게 권하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를 직선바퀴로 쭉 박으면 돼요. 직선바퀴 하고 보여드릴게요. 우리 라임이에게 한번 입혀봤어요. 그랬더니 핑크색도 되게 잘 어울리는 거예요. 빨간색만 잘 어울리는 줄 알았더니 핑크색도 꽤 잘 어울리네요. 폼도 딱 좋고. 그래서 이제 머리띠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제가 어제 샘플로 만든 요거는 조금 작은 듯한 느낌이 있어서 조금 더 큰 사이즈로 만들려고 하고요. 리본 크기는 여유분을 포함한, 여유는 0.5cm 정도를 양쪽에 두르고 하는 건데,
사이즈는 살짝 커도 인형한테는 어울리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리고 되도록이면 이 원단은 얘와 같은 그 원단하고 남잖아요. 그런 걸 사용해 보세요. 자, 만드는 거 알려드릴게요. 저는 지금 원단을 6에 7cm로 잘랐어요. 그 다음에 이 원단 하나만으로는 힘이 없거든요. 리본 같은 경우는 살짝 좀 이렇게 심지가 있는 게 예뻐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실크 심지를 2겹을 겹쳐서 넣었어요. 두꺼운 심지가 있으면 그걸 쓰셔도 되는데, 만약에 심지가 없는 경우 실크 심지 하나다, 그럼 실크 심지를 2겹으로 해서 하시면 도톰하니 괜찮은 그게 되고요. 원단을 조금 두껍게 하기도 하고 보강하는 면에서는 실크 심지를 사용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 저는 얘를 접는 거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렇게 창구멍을 내고 시접을 할 거에 표시를 하세요. 왜냐면 실크 심지를 겹친 경우 원단이 보이지 않거든요. 겉면을 이렇게 보이게끔 하고 실크 심지에다가 안감이 되는 거죠. 이렇게 표시를 한 다음에 쭉 직선바퀴라고 창구멍은 꼭 남겨두셔야 돼요. 그래야 뒤집으니까요. 저도 이제 이런 거 표시 안 할 때는 창구멍을 간혹 막아버릴 때가 있어요. 그럼 되게 난감해요. 다시 풀어야 되니까요. 창구멍을 표시를 하시고 직선바퀴를 하고 보여드릴게요. 리본은 이렇게 뒤집어서 반쪽 이렇게 한 다음에 리본 접는 거 아시죠? 이렇게 해서 같은 색 리본으로 하셔도 되고, 리본이 없는 경우는 이 자체 원단 있죠? 그걸 조그맣게 자르셔서 요 가운데 볼을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나서 연결한 건 이 빨간색을 예를 들어서 보면 끈 있죠? 사실은 머리띠가 있으면 좋겠는데 머리띠가 없잖아요. 그래서 끈에다 리본을 이렇게 살짝 같은 색 실로 꼬맨 거예요. 그 다음에 머리에 묶으면 머리띠처럼 쓸 수 있고 리본이 있어서 되게 귀엽더라고요. 이런 세트 머리띠랑 만들어 두시면 활용도가 아주 높아요. 하나는 원단을 심지를 넣고 좀 더 크게 하고 안에 가운데 보호도 같은 원단으로 한 거고요. 이거는 심지를 넣지 않았어요. 심지를 넣지 않았고 조금 작게 한 거예요. 차이가 확실하게 있죠. 원하시는 스타일로 만들어 보시면 돼요. 그럼 끈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제 앞치마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앞치마는 이렇게 요 위에가 없이 이렇게 짧게만 만들어도 되게 귀엽고요. 위를 만든다면 조금 짧게 만들고 싶었어요. 제가 지금 위를 다 올려서 여기 속안에 레이스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반만 하셔도 되고 요걸 여기 위에도 올리셔도 되고, 리본 같은 경우 여기 또는 아무데나 하시면 돼요. 지금 어떻게 만드냐면 앞치마는 이렇게 반원 타입으로 만들게 돼요. 물론 다른 타입으로 만드셔도 되는데 전 이 타입이 좀 귀엽더라고요. 원단도 제일 조금 들어가고요. 얘는 그리고 양면이 필요해요. 왜냐면 앞치마에 사용하는 원단이 아사 원단 또는 거즈 원단인데 굉장히 얇거든요. 20소 원단이나 30소 원단을 쓰셔도 쓰시면 한 겹으로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저처럼 아사 원단이나 또는 거즈 원단이라면 2겹을 쓰시고요. 2겹을 쓸 때 편한 점이 많아요. 아까 리본 뒤집을 때처럼 여기 창구멍 해주고 여기 전체 마감한 다음에 뒤집으면 빨리 금방 만들 수 있거든요. 한번 그렇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앞치마를 이렇게 제대로 아까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양면 두 장을 겹쳐서 겉면을 창구멍 두고 한 다음에 뒤집으면 이런 모양이 나와요. 깔끔하죠. 그 다음에 다시 또 겉으로 상침을 해서 이렇게 테두리를 스티치를 둘러주시고요. 여기서 이제 그 윗면을 올릴 것이냐 안 올릴 것이냐의 관건인데, 한번 올려봤으니까 이번에는 깔끔하게 그냥 안 올리는 반치마, 반 앞치마를 보여드릴게요. 인형 옷에서는 어쩌면 반 앞치마가 더 활용하기가 좋고 이쁠 수 있어요. 여러 옷에 코디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런 장식 같은 경우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데 있으면 그래도 좀 더 귀엽잖아요. 이렇게 다양하게 한번 응용을 해볼 생각이고요. 미리 머리띠 한 리본도 만들어놔서 여기다 응용을 한번 해서 앞치마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치마의 테두리로 가장 많이 쓰이는 건 바로 이 테두리인데요. 이 왜 가장 많이 쓰이냐면 얇아요. 폭이. 보통 일반 사람 레이스는 되게 폭이 크거든요. 근데 인형 레이스는 폭이 적어야 되고 값도 저렴하면서 좀 멀티적으로 쓸 수 있어서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거 한마에 다이소에서 1,000원에 감겨주는 거 본 적이 있고요. 레이스 같은 거 파실 때 보면 이 면 레이스 많이 파니까 얘는 구입해 두시면 다연대로 응용할 수 있습니다. 앞치마 다 꾸미고 보여드릴게요. 자, 앞치마를 한번 다 꾸며 보았습니다. 앞치마 꾸미기는
뭐 이렇게 위로 올리셔도 되고 아래단에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요.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로 꾸미시는 게 관건인 것 같아요. 자수를 놓으셔도 예쁠 것 같고 저는 집에 있는 참이랑 리본을 이용해서 최대한 꾸며보았어요. 그럼 우리 아이들 한번 입혀볼게요. 우리 아이들 입혀보았습니다. 어때요? 예쁜가요? 핑크색을 처음에는 데이지를 입힐 생각이었다가 라임이한테 입혀봤더니 라임이는 확실히 미백 피부라 그런지 어떤 색깔들에 대해서 되게 좀 자유롭게 잘 받는 것 같고요. 우리 데이지의 경우는 빨간색을 입히니까 머리도 왠지 조금 그런 톤에 맞춰서 갈색을 씌워보고 싶은 거예요. 새로운 변신이죠. 갈색 숏 가발에 리본을 한 게 왜 이렇게 백설공주처럼 귀여운지 너무 예뻐서 한참 봤고, 이 옷은 전체적으로 멀티미디어 옷이에요. 앞치마를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느낌이 많이 달라지고, 리본도 짧게 하느냐 조금 길게 크게 하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옷을 만들면서 되게 좋았던 건 인형 아이들 옷을 어떤 패턴을 사야 될지, 왜 원단도 사실 신경 쓰이잖아요. 체크 무늬 원단을 많이들 좋아하시고 어떤 체크를 사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잔체크 사이즈까지 자세히 알려드렸으니까 그거 보시면서 예쁜 인형옷 만드시길 바랍니다. 황금알의 영상이 좋다고 생각되시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늘 아껴주셔서 감사합니다.